예, 한 4년 전부터 계속 설명은 드리고 있고요. 일단 4년 전하고 달라진 거는 삼통신사에서 내년부터 사업하고 싶다고 이제 계속 연락은 오고 계시는데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이제 생활의 중심은 모바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뭐 LTE를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고요. 현재 웬만한 서비스는 다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뭐 게임도 일단 핸드폰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르고 타고 대리운전 부르고 다 핸드폰에서 쓰고 계시고 모바일 뱅킹도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생활의 거의 90% 이상의 업무는 핸드폰에서 쓰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모바일이 앞으로 생활의 중심일 거다라는 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 모바일이 대세일 겁니다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기존에 물어보면 문자 시장은 다 죽은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보내는 문자는 줄었는데 받는 문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이런 서비스 요청했을 때 기사님이 배정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됐습니다. 택배가 왔습니다. 계속 문자로 날라오고 있죠. 그죠? 거기 관련된 시장이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즉 CPaaS라고 부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CPaaS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금융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교통 서비스 관련된 거, 배송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이런 서비스들 시장이 앞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한 3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은 이 다음에 오는 시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CPaaS 커뮤니케이션 API 시장은 이미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생활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는 시장입니다. 문제는 5G가 나오면서 네트워크 관련된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할 거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관련된 시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5G의 어떤 성능적인 측면을 쓴다든지 아니면 5G의 어떤 그런 플렉서블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든지 로케이션 서비스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API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커뮤니케이션 API와 네트워크 API가 결합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쓰고 있던 LTE 기반의 API 시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이제 NSA 기반의 시장, 그리고 아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SA 기반의 시장까지 넘어갈 거고요. 이런 SA 기반의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향후 한 5년간 최근에 출시된 퀘스트 3처럼 XR 관련된 시장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인더스트리별로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뭐 저런 XR 게임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퀘스트 3 같은 XR 시장이라든지 혹은 실시간 미디어 인터랙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 될 거다라는 거고 특히 실내 측이 관련해서 아마도 향후 2, 3년간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실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혹은 실내 로케이션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이 이제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어떤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크게 이제 저희가 건물 안과 건물 밖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2년 전인가 그게 있었을 거예요. 이마트가 아니고 하여튼 무슨 마트에 갔을 때 왜 그 시각 안내견이 못 들어가게 막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 시각 안내견이 정말 훈련시키는데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실수를 합니다. 걔가. 그래서 되게 이제 중요한 동물이지만 또
키우고 관리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로봇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일단 실내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로봇 자체가 뭐 실내 자율주행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실내에다가 카메라 몇 대 설치하고 라이더 몇 대 설치해가지고 실내 공간을 스캐닝을 계속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LDM을 쓰든지 HD맵을 쓰든지 해서 실내 스캐닝을 실시간으로 해서 그 정보를 다시 분석을 해서 로봇 개한테 던져주면 로봇이 충분히 실내에서는 시각 안내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테스트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POC가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뭐 KT나 SKT하고 작업을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표준을 맞췄겠죠. 근데 옆에 일본의 NTT나 KDD하고 또 그걸 하려고 했더니 새로 맞춰야 된다. 현재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로봇이 시각 안내인을 안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이제 정보에 대해서 초저지연으로 이렇게 QoS를 요청을 할 거지 않습니까? 세션을 이 QoS 요청에 대해서는 표준화해서 서로 똑같은 서비스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의 기본 컨셉입니다. 문제는 통신이라는 게 3G, 4G, 5G 전부 통신사별로 다 각자 다른 밴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약간씩 다른 어떤 이제 그 개발된 모듈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는 로컬 CSP 익스포저 레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3GPP에서 정의를 해서 NEF 펑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약간의 변형들은 하실 수 있겠으나 주로 NEF로 이 부분을 통합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NEF를 통한 네트워크 컨트롤을 다시 합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고요. 문제는 다시 글로벌로 통합된 이 플랫폼을 통신사별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뭔가 API 관련된 표준 연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3GPP처럼 저기 노스 바운드 쪽에도 API를 뭔가를 통합해 달라라는 이제 요청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이 카마라라는 이제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하게 한 12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일런트 어센티케이션 같은 경우에 기존의 SMS 기반 인증은 저희가 에이전트한테 제 번호와 통신사 정보를 보내면 에이전트가 그 정보를 확인해서 다시 인증할 수 있는 그 승인 번호를 혹은 승인 링크를 다시 보내주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조치를 취해주면 유저가 조치를 취해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컨펌을 해서 서비스 회사한테 어플리케이션 회사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절차를 아까 보셨던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을 해서 최종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부터 통신사까지를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그 API를 이용해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한 번의 요청으로 마지막 승인 절차까지 백단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제 차세대 승인 모델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아마 각국에서 빠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가 통합이 되고 API가 통합이 되면 적용 가능한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인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로 가장 영향력이나 시장을 크게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이밍 부분 그리고 이제 드론 매니지먼트 부분 요 정도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인증이나 모바일 게임이 실제로는 수익이 지금도 많이 나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뭐 게임사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배송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자가 그 모두가 윈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는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추가적인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로 내세우면서 추가 비즈니스 모델 혹은 이제 수익 모델로 가져가게 될 거고요. 당연히 그 통신사들을 엮어내고 클라우드를 엮어내고 오케스트레이션을 엮어내는 어그리게이터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거고요. 또 자기들이 그렇게 통합해서 제공하는 API가 기존의 서비스 레벨에서 제공하는 API하고는 다르게 운영단 레벨의 API로 다시 수익성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윈윈 구조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통신사별로 맞추고 나라별로 맞추고 이런 작업 없이 그냥 표준 하나만 맞추면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통신사에서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윈윈 구조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기존에 앱스토어가 나오기 전에 통신사별로 핸드폰 모델별로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 개발하던 세상에서 앱스토어가 나오고 플레이스토어가 나오면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표준, 뭐 iOS 표준만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표준을 맞추면 더 이상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GSMA라든지 좀 이따 말씀드릴 이제 카마라라든지 이런 이제 그 표준안들이 나오고 있고 API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 표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3 MW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보시는 것처럼 텔레포니카, 보다폰, 오렌지 통신사를 엮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보여드렸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줌, 그 많이 쓰고 계시는 원격 회의 줌 툴 같은 경우를 프리미엄 서비스 레벨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B2B로 계약을 하시면 그 세션에 대해서는 다른 세션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제공하는 개런티된 비트레이트를 보장해드린 그런 서비스가 됐었고요. 또 비슷한 사례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있었던 F1 레이싱 같은 경우에 한 3만 명 정도 한 그 구장에 모이게 되거든요. F1 레이싱. 그러면 당연히 내가 유료 서비스를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별도로 보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버퍼링이 생기게 됩니다. 스트리밍이. 그 부분을 10,000원을 더 내면 사흘 동안 한 350에서 400 메가bps를 개런티해드린 그런 이제 별도의 서비스를 판매를 했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똑같은 서비스더라도 그렇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API를 사용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제공되는 이제 API 레벨이 있을 거고요. 이제 조만간 시장은 거기에 더하기를 해서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자동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어하는 QoS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리미엄 비용을 내고 그 순간에만 세션을 URLLC나 혹은 이제 초고속 세션을 열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게 될 거고요.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한 300m, 30m 오차가 나는 일반 셀이 아닌 보다 더 정확한 측위를 통해서 미터급, 센티미터급까지 내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API가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아까 시각 장애인용 로봇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사실 공공기관 건물들에 예를 들어서 이제 5G가 그 실내에 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셀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한 1m 정도 축이 정확도가 나가게 되면 공공기관이 API만 열어주면 공공기관 건물에서는 누구나 다 로봇 서비스를 돌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표준화가 된 API가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거기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통신사와 항상 얘기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G 킬러 서비스가 나오고 5G 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발자들이 통신사라든지 통신 밴드 신경 안 쓰고 그냥 서비스만 쉽게 개발하면 되는 이런 이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일런스 어텐티케이션 API라든지 혹은 방금 말씀드린 로케이션 API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퀄리티 온 디맨드 API가 앞으로 큰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QoD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된다는 이유가요.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5G 기반 URLLC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상시 연결을 해놓기에는 너무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로봇 제어를 하는 그 정도 급의 초저지연 세션을 24시간 열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순간에만 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바로 반납을 해줘야 그 기지국의 리소스를 이제 공용으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현을 하려면 결국에 이렇게 글로벌하게 표준화된 API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BB 같은 로봇 제작사가 자기네 로봇을 원격에서 제어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ABB가 팔기 위해서 전 세계 통신사하고 일일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BB 개발자는 표준 안에 맞춰서 요청을 하는 API만 적용을 해 놓으면 전 세계 통신사가 거기에 맞춰서 동작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째 API 시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좀 상용화된 서비스들이 공개가 되면서 아마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